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몰캡 기업 한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신성 ST입니다.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ESS 분야의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양 ESS 컨테이너 쪽에 대규모 수주를 24년에 해서 26년 4분기부터 기업이 대변신하면서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신성 ST 만나보고 왔습니다. ESS로 앞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성 ST가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떠한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예, 이제 2004년에 금형 전문가, 우리 금형의 분야의 전문가인 안병두 CEO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범 LG가라고 하죠. 신성 델타테크 계열로 편입이 됐고 20년에 현재 사명을 변경했고 23년 10월 달, 그러니까 1년 전인 23년 10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현재 주주 구성을 본다면은 신성 델타테크 25.5%를 포함해서 최대주 특수관계인이 약 45%, 그리고 설립자인 안병두 CEO가 14% 정도. 그래서 23년 10월 1년 정도 상장된, 그리고 창업자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지만은 신성 델타테크 계열사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성 ST 코스닥 상장된 새내기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 보니까는 뭐 2차 전지도 하고 자동차 안에서의 부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뭐 경쟁력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주로 단순 부품 분야입니다.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따져본다면 우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쪽의 매출 관련해서는 중심이 모듈 케이스가 되겠고 배터리 업체인 L사가 주요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39%이고요. 다음 전기차 분야입니다. 전기차 분야는 주로 이제 버스바라는 연결하는 부품. 그래서 역시 이제 L사를 배터리 업체인 L사가 주 매출처가 되겠고 매출 비중은 30%입니다. 또 자동차 부품 분야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쪽인데 여기는 S전기, 그리고 매출 비중은 15% 정도 되겠고요. IT는 S전자의 모고폰, 그 모형폰이라고 하죠.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16%입니다. 수주 잔고가 금년 상반기에 3조 8천억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23년 말에 2.4조 원이었으니까, 1.4조 원이었으니까 크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구성으로 보면은 역시 ESS 컨테이너가 전체의 64%니까 앞으로 ESS 컨테이너 수주가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회사가 바뀔 거다 하는 측면이고, 버스바 11%, 그리고 BFA 5%, 모듈 케이스 2% 정도입니다. 경쟁력은 그동안 벤더 등록을 해왔습니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 또 최근에는 폭스바겐까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스텔란티스 등 다양한 거래처를 좀 확보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단순 부품, 조립 부품에서 이제 제품 고도화를 해서 세 가지 측면이 경쟁력을 높이고 또 신규 제품을 통해서 성장성을 도모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ESS 컨테이너 쪽입니다. 지금 모듈 케이스 중심의 부품에서 모듈 제작과 조립 역량, 이게 이제 컨테이너로 매출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BFA, 쉽게 전장 부품인데 버스바에다가 FPC를 결합한, 여기서는 회로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신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열 관리 부품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브레이징 기술을 통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쿨링 플레이트가 ESS, 그리고 IT 업계의 열을 제어해주는 쿨링 플레이트 기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성장성으로 나타날 거라는 측면이죠.
네, 앞으로의 성장 전략도 꽤나 좀 중요해 보입니다. 기존에는 단순 좀 조립 부품에 치우쳐 있었다면은 이제는 제품 고도화로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ESS 수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시죠. 예, 이제 테슬라의 금년 2분기 실적에서 서프라이징이 발생을 했었죠. 이게 이제 BESS입니다. 배터리 업체가 ESS, 에너지 저장장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고 수익성이 나타나는, 또 전기차의 캐즘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AI 발로 일어난 전력 이슈 때문이고, 실제로 테슬라 2분기 실적을 보면은 ESS하고 태양광에 속해 있는 에너지 부분 영업이익률은 25%였는데 전기차 부분은 19%였습니다. 그래서 이 BESS 분야가, 그러니까 ESS 분야가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을 가져다 주는 쪽인데, 그동안 신성은 부품 사업만 영위를 했었습니다. 모듈 케이스 쪽만 영위했는데, 요번에 ESS 컨테이너 전체 완제품을 하는 형태로 수주를 하게 됩니다. 자, BESS는 대부분 중국발 배터리 기술인 LFP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신성은 그동안 금형하고 프레스 기술을 갖고 있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EV 쪽, 또 ESS 쪽에서 다양한 부품, 모듈 케이스, 부스바 이런 것들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제품 고도화를 통해서 근본에 우리나라의 S사의 북미항 ESS 컨테이너의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분야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RFPQ로 아직 제품에 대한 개발이 더 고도화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조만간 수주가 확정된다면, 예정대로 수주가 확정된다면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2조 3천억, 연간 3천억짜리 큰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 공장에 200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신설하고, 여기에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켄터키주 공장에 역시 신설을 해서 임대를 하겠지만은 400억 정도 설비를 투자해서 최종적으로 컨테이너 완제품을 납품하게 될 예정입니다. 26년 4분기부터 매출, 납품을 하면서 2조 3천억 정도 매출을 하면은 이 회사의 지금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성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래처 다변화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조만간 확정이 돼서 공시가 되겠지만은 이 신성 ST의 대변신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거고, 금년에 확정된 수준은 아니지만은 거의 개발적인 수주 2조 3천억을 컨테이너 쪽에 수주해 놓은 상태다, 이렇습니다. 사실 ESS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점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뭐 기업의 체질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실적 추이는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23년에 1분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ESS 매출이 좀 많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쪽의 매출이 좋으면서 금년 1분기, 2분기 실적은 매우 양호했습니다. 네, 전년도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3년에는 하반기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금년에는 24년 하반기에는 실적이 양호하고, 역시 이제 전년도 기저 효과 때문에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대폭 좋아질 거라는 측면입니다. 실적은 이제 22년, 23년에 영업이익이 79억, 84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금년과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10억에서 130억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렸듯이 북미양 ESS 컨테이너 매출이 26년 4분기부터 가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6년에는 매출이 2천억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191억 정도, 27년에는 풀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4,759억에 영업이익은 464억으로 점핑을 하면서, 자, 26년 4분기부터는 회사가 대변신과 함께 ESS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할 거다, 이런 측면이고, 이게 실적으로 나타날 거다는 측면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ESS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성 ST를 보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 좀 측면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6,8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상장하고 10월이면 이제 1년이 되는데, 네. 상장 당시 23년 10월 당시 공모 가격이 2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주가가 급등해서 74,300원까지 갔다가 최저가는 이제 21,000원 정도까지 간 상황이고 중기적으로 주가의 밴드를 보면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네.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일수로 계산하면은 영업일수로 6거래일 정도가 공모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8월 초에 자사주 신탁 20억 원을 가입해서 지금 11% 정도 매수한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자사주 신탁을 가입한 거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공모가 정도는 지켜주자. 아마 그런 컨셉이고 실제로 그 11% 매수한 평균 단가를 보니까 25,300원 정도인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3년에 2조 3천억이라는 또 ESS 분야의 컨테이너는 최종 완제품의 대규모 수주 계약을 했었지만은 네. 이게 확정 수주 계약, 공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박스권 회복을 좀 가면서 만약에 이게 확정 공시, 4분기 정도 확정 공시가 된다면은 충분히 상향으로 뚫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관련돼서 이미 변압기를 포함하는 많은 플레이어가 있고 네. 또 ESS 플레이어는 서진 시스템이 있고요. 네. 주로 이제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쪽에 미국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고 있고 한중 엔시스가 삼성 SDI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4분기 중에 확정 공시가 되고 또 부산 공장 착공, 켄터키 흐름을 감안하고 앞으로 확장성 또 이걸 떠나서 쿨링 시스템이라는 네. 또 고도화된 제품의 추가 매출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 측의 26,000원이라는 공모가 방어 의지 노력을 감안하면 네. 26,000원대 가격은 매우 매력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신성 ST 만나보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ESS 이 공시가 언제 나오는지가 주가를 끌어올릴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